26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사창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식을 봤을 때 반복되는 이런 식이 보이죠. 자, 반복되는 형태가 보일 때는 이걸 똑같이 T로 치환을 합니다. T로 치환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정리를 하면 12 플러스 3이고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t 플러스 3, t 플러스 5는 0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했었던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k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는 0 이라는 식이 됐고요.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가짐으로 첫 번째 앞에 있는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식이 실근이면 뒤에 있는 식은 허근이 될 거고요. 앞에 있는 식이 허근이면 뒤에 있는 식이 실근이 돼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이 실근, 2번이 허근 갖는 거를 해볼게요. 자, 실근, 허근은 어떻게?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를 실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근이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실근하고 허근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k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k제곱이 2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네요. 자, 12고 문자 쪽이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숫자 쪽. 숫자 쪽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즉 사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인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 작은 이런 식이 된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요 범위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수 k의 값이에요. 그래서 범위에 적용되는 거는 이쪽밖에 없네요. 그래서 k가 2루트 3보다는 크고 2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것만 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이 음수고 그 다음에 뒤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또는 하고 사이값이 반대가 될 거니까 얘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k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작고 또는 k가 어떻게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루트 5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만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범위에서 자연수 k의 값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연수니까 다 제곱을 해버려. 제곱 얘는 12 얘는 20. 자, 제곱수 중에 이 사이에 있는 거 뭐죠? 16. 그렇다는 것은
K는 4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27번 볼게요. 자, x에서 x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은 이거 5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1, 2, 3, 4, 5 1, 2, 3, 4, 5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먼저 볼게요. 분석. 어떤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왔어. 4가 나오려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어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더하면 절대 4가 나올 수 없죠.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2가, 얘도 2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2라는 것은 F2는 마이너스 2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이상하게 적었네요. 다시 숫자를 적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집합에 있는 숫자를 이상하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2는 마이너스 2야 했으니까 2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자, 이제 다음 이걸 해봐야 되겠죠. F 마이너스 1은 2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F 인버스 2는 F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 두 개의 값이 똑같아. 즉 무슨 뜻이에요? 어떤 2로 가는 어떤 i가 있어. 그 i의 값이랑 마이너스 1의 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가 돼버리면 한번 해볼까요? 1이면 2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상하게 될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F2 마이너스 1이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이면 얘도 F 인버스 2도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F1은 2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쵸? 맞아요?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K가 0하고 1일 때 나를 이용해서 요게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F1과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은 1이고 1은 2이므로 모순이 생기네요. 왜냐면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나에 의해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모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0을 해볼까요? F0이 아니라 F-1이 0이라고 해볼까요? F-1이 0이면 그러면 F 인버스 2도 0이어야 해요. 그쵸? 그럼 F0은 2여야 하고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성립이 되나요? 얘는 0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F0과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 이거는 성립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마이너스 1이 0이고 0으로 갔고
0은 2로 갖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얘가 2였으니까 이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로 갖고 1은 1로 가면 완벽해지네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음 이제 구해볼게요. 다 최종적으로 해보면 6 곱하기 F0은 2니까 2 더하기 5 곱하기 F1은 1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12 플러스 5 마이너스 4는 13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28번 볼까요? 집합이 5개가 있고요. 이 집합 가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6배이다. 자, 모르겠으면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그려보는 게 눈에 아마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B차 집합 A라는 것은 요만큼 부분이에요. 보라색 부분, 그쵸?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A 합집합은 이 보라색을 뺀 나머지네요. 즉, 전체에서 B차 집합 A를 뺀 부분이에요. 그쵸?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 그러면 우리가 이 보라색 부분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소문자 A라고.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 원소의 합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나머지 여기에 있는 원소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6배라고 했으니까 6A가 되겠죠. 나머지는 6A가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원소는 1, 2, 4, 8, 16, 32인데 이걸 다 더한 것은 B차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과 나머지 있는 원소의 합의 결합이기 때문에 7A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건 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40이고 이렇게 하면 20이니까 63이 됐네요. 63. 그쵸? 그러면 A는 9라는 소리고, 즉 B에 있는 원소는 여기 보라 색깔의 원소의 합은 9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합이 이렇게 6가지라는 말이죠. 이 두 개의 원소를 합해서 9가 나오는 거는 1하고 8뿐이에요. 그래서 B 차집합 A에 있는 원소는 1하고 8이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합집합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요 A 부분은 3개가 될 겁니다. 그쵸? 네,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1하고 8을 뺀 나머지 4개의 원소들 중 작은 거 3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죠? 2, 4, 16이 되겠죠. 자, A는 뭐가 되면 된다고요? 2하고 4하고 16이 되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답은 22가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끝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건데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파악할 때 조금만 신중하게 한번 볼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입니다. O, A, B, C, D. 자, 이거 빼기 아니에요. 이거 빼기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각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O, A, B, C, D.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꼭 진짜 위에 있는 거를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짝대기 그리고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하면 이 정사각뿔을 나타내는 우리 왜 사각형 A, B, C, D 이렇게 하듯이 정사각뿔은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전부 다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가 다 똑같고요. 즉 이것도 A고요. 뭐 얘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A예요. 다 A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O, E, F, G, H 보이시죠? 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B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즉 얘네도 다 B, 전부 다 B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이 사각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부피의 합이 2루트 2야. 단서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F 길이가 2일 때, 자 AF 요거예요, 그쵸? 이 AF의 길이가 2일 때 이 사각형 ABFE, ABFE 이 무슨 사각형일 것 같아요?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때 얘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32 곱하기 S 제곱의 값은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이거 단서가 2라는 게 나왔고, 자, 이 S를 구하고, 즉 나머지 이제 세 번째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고 정면으로 안 보이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밑에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얘는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고 조금씩 내리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먼저 OAB 정면으로 보이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론 정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삼각형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정삼각형 좀 이상한데요? 그쵸? 다시 정삼각형.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O, A, B가 될 거고요. 다음에 EF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길이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좀 적을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 빼기 B가 되겠죠. 자, 이거 정삼각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밑으로 이걸 이렇게 쭉 수선의 발을 그릴게요. 밑으로 쭉 내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60도이므로 여기가 2면 얘는 1이고요. 얘는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밑변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그릴게요. 얘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 각각이 지금 A예요. 그죠?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대각선 하나는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5에서 수선의 발을 자, A랑 이렇게 쭉 그려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H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O, H, C. 자, 앞에서 위에서 보이는 이 변을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빗변은 당연히 A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각선 하나 2분의 루트 2 A고요. 그쵸?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2분의 루트 2 A. 그냥 봐도 정사각형.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빠르게 했지만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다 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위로 이제 살짝 올려서 볼게요. 부피의 합이 2루트 2라고 했으므로 1번 이 부피의 합을 구하기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부피의 합 O, A, B, C, D부터 먼저. 자, 부피 밑변 A제곱 곱하기 높이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2 A.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 그러면 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O, E, F, G, H를 해보면요. 이제 A가 아닌 B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6분의 루트 2 B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부피의 합. 그러면 6분의 루트 2로 묶을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하면 2 루트 2이므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6이니까 12가 됐습니다. 이거 아마 단서일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림에서 F에서 밑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 수선의 발을 P라고 두고요. 자, 삼각형 APF에서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쵸? 그러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4분의 3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4를 다 곱하면 4를 다 곱하고 바로 할까요? 이렇게 나왔고요. 계산을 바로 해보면 으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4가 됐습니다. 뭔가 이 세제곱이 나왔고 여기에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S.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를 S라고 아까 뒀나요? 자, 두 번째 S 한번 구해볼까요?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됩니다. 그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계세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b 제곱. 그렇죠? 4분의 루트 3으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만 바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우리가 그러면 위에 있는 단서에서 a 플러스 b를 알 수 있습니다. a 세제곱 이렇게 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므로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이건 4고 얘는 12고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3이 됐구나 이렇게 나왔고요. a 마이너스 b에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b 그쵸?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부터 먼저 해볼까요? a 마이너스 b 잠시만요. a 플러스 b가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단서를 이용해 볼게요. 자, 이 식을 이용하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ab 이게 지금 4가 된 거죠. 얘는 9이고요. 맞죠? 그러면 3ab는 5이므로 ab는 3분의 5가 됐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0 3분의 7이고요. 자, a 차집합 b의 제곱이 3분의 7이 나왔어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 3번 다시 3번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32 곱하기 s제곱이에요. 왜 s제곱을 했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32 곱하기 s제곱은 32 곱하기 자 아까 s가 뭐였어요? 요거 제곱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16분의 3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쵸? 그러면 32 곱하기 16분의 3 a 플러스 b가 3이었으니까 9고요. a 차집합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아까 우리가 3분의 7이라고 나왔어요. 됐나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2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치? 63이니까 126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냥 풀 때랑 설명하다가 하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옆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함수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fx와 일단 작게 해서 한번 볼까요? fx와 직선 gx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를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ab가 지름이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지름을 선생님이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일단 보지 않아도 원하고 만나는 요 점, 그 다음에 P점 보이죠? 자, 이렇게 만나는 요게 당연히 90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지름을 하고, 만나는 원C가 있다. 이 원C와 이 fx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4점 중
OAB가 아닌 점을 P라 하자. A, B, P의 넓이가 AA, OB의 넓이의 5배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즉 삼각형 OAB의 넓이보다 PAB의 넓이가 5배가 많대요. 자, 여기서 보면 밑변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왜냐면 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넓이가 5배라는 소리는 높이가 5배라는 소리랑 같아요. 높이가 5배. 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A 점을 알파, A 알파. 자, 여기 보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적을까요? fx가 ax 제곱, gx가 mx 플러스 4a.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알파, a 알파 제곱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점을 베타, a 베타 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뒀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어요. 만나는 두 점을 이렇게 뒀어요. 뒀으면 뭘 구해야 돼요? 교점이니까 지금 교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교점의 좌표 x를 하나는 알파라고 뒀고 하나는 베타라고 둔 거예요. 즉 두 근, 뭐의 두 근이죠? 자,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 좀 크게 해놓고 자, 옆에다가 적을게요. 보세요. ax 제곱과 mx 플러스 4a 얘네 둘의 교점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예요. x좌표, 즉 두 근이라고 할까요? 교점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 거예요. 즉 한쪽으로 넘겨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x 마이너스에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분의 m이 됐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쓴 거예요. 자, 다음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죠. 근데 a분의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나중에 쓸 단서로 사용할 거니까 잘 보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지금 OAB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OAB 삼각형 OAB에서 이를 직각을 이용을 할 건데 선분 OA 하고 그 다음에 선분 OB는 수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기울기 해볼게요. 어차피 O는 0,0이니까 그죠? 면 알파분의 A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분의 A 베타 제곱, 즉 뭐예요? 없어지면 A 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요. 즉 가지고 오면 A 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A는 2분의 1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쭉쭉쭉쭉 올라갈 필요도 없겠네요. 지금 보다시피 뭐예요? 아래로 블록이죠. A가 음이 나올 수 없어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플마지만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만 가능.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와우, A 2분의 1? 그럼 다 바꿔야지. 바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시험지에서 문제 풀 때는 사실 귀찮아서 안 바꾸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므로 그냥 바로 바꿔버릴게요. 아니면 옆에다 그냥 다시 적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2분의 1 x제곱이 됐고요. 이거는 mx 플러스 2가 됐고요. 자, 이것도 점도 다 바뀝니다. 점은 그냥 바꿔버릴까요? 점은 지우고. 자, a는 뭐예요? 그러면 알파 콤마 2분의 1 알파 제곱. 그쵸? 얘는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처음부터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하면 안 돼요.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뭐에서 이용을 할 거냐면요. 삼각형 APB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직임을 이용할 거예요. PA와 그 다음에 PB가 수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P는 뭐죠? P 아까 나왔어요. P K, FK라 하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P 자 K, 2분의 1 K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제 해봅니다. AP 알파 X 좌표 빼고요. 2분의 1 알파 제곱에서 2분의 1 K 제곱을 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2분의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K 얘 합차니까 하나씩 약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앞에 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K만 남고 뒤에 식에서는 베타 플러스 K만 남았어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알파 플러스 K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전개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그 다음에 K 제곱은 마이너스 4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이제 요 위에 있던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볼게요. K 제곱 먼저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M입니다. 그쵸? A분의 M. 근데 우리가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2M이 되겠네요. 그러면 2MK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였고요. 그럼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됐고 즉 K를 약분해 버릴까요? K는 약분해 버리면 0은 아니니까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M 하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K는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왔어요. 즉, 이 P라는 이 점은 마이너스 2M, 4M 제곱이니까 2M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gx를 선생님이 y라고 이렇게 둘게요.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높이가 이제 5배 차이나 이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AB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서로의 높이가 5배가 차이 난다는 걸 할 거고요. 이제 해볼게요. 자, 보세요. P와 AB 사이의 거리. 자, 직선 AB 요 밑에도 적을게요. y는 mx 플러스 2인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적을게요. 자, 점은 지금 요 P라는 점 요거랑 그 다음에 0,0 사용할 겁니다. 직선과 첫 번째 이 직선과 0,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하면요. 루트
플러스 1,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b 마이너스 2m, 2m 제곱 사이의 거리를 하면요. 절대값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m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1번과 2번의 b가 1대 5라는 거예요. 그쵸? 1번에서 5배를 곱하면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분모를 날려버릴게요. 분모는 그냥 적어볼까요? 자, 여기 1번 식에서 곱하기 5를 하면 2번 식이 돼.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절대값. 분모는 날려버리고 제곱 할 필요는 없겠네요.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2가 풀마 1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m 제곱이 플러스 10이었다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m 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안 돼. 두 번째 4m 제곱이 마이너스 10이면 넘으면 12니까요. m 제곱은 3이고 즉 m은 루트 3이야.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m까지 다 구했어요.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K는 뭐예요? m이 루트 3이면 K는 아까 마이너스 2m이라고 했으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쵸? 즉 F 마이너스 2 루트 3과 그 다음에 G 2 루트 3을 곱해 이 말이네요. 자, fx는 첫 번째 식 f 2 루트 3, g 2 루트 3 이 위에서 적어 볼게요. f 2 루트 3 f 마이너스 2 루트 3인가요? 마이너스 2 루트 3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12이므로 6 이렇게 됐고요. g 2 루트 3 집어넣으면 m은 아까 루트 3이었으니까요. 루트 3 2 루트 3 플러스 2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요 위에다가 답 뭡니까? 6, 8, 48 해서 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30번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선생님이 설명이 길어졌을 뿐이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아마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못 풀었다고 해서 난 30번 절대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다 한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